일단 오늘 KBO 지금 NC 우치부터 해가지고 좀 아쉽게 됐고 지금 연패예요. 개인적으로도 MLB 오늘 오전 MLB랑 그 다음에 이제 KBO까지 해서 연패를 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풀 배팅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배트맨 한도를 다 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배를 타기 위해서 오늘 이제 배팅 조합표 드린 내용 그대로 주력 조합, 부주력 조합 섞어가지고 네, 풀 배팅 갖다 박았습니다. 자,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또 기원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왜 그렇게 구매를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다 그렇게 구매 내역을 알려드리진 못하더라도 15경 준비된 15경기 더블헤더 2차전 경기는 제외합니다. 준비된 15경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봅니다. 더블헤더 1차전 경기죠. 어제 비 때문에 취소됐던 보스턴과 양키스 경기가 이 두 경기가 새벽에 진행이 돼요. 첫 번째 경기 양키스 대 피츠버그는 오늘 게리 콜 대 미치 켈러를 선발로 발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둘의 매치업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이제 양팀 선발 투수들 기량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게리 콜이 앞선다라고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희 메모장 띄워놓은 걸 조금 활용해보자고 싶어서 이제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발 투수의 기량을 이제 시각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보기 쉽게 좀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거를 그림판을 띄워야겠다. 잠깐만요. 화면 캡처로 해가지고 제가 그림판을 띄워드릴게요. 메모장보다. 이렇게 하면 그림판이 캡처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보면은 보이나?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미치 켈러의 지표예요. 미치 켈러의 시뻘겋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ERA도 5.14에다가 그 다음에 xERA 값도 5.39까지 나오고 있고 xFIP도 이제 4.68에 뭐 여타 수치들이 좀 빨간 수치로 좀 좋지 못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제가 시각화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 게리콜의 지표가 이겁니다. 이 게리콜 같은 경우에는 좀 파란 불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냥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 KBB 퍼센테이지부터 해가지고 xERA 값도 3.59로 내려가 있고 에록시 플러스도 186에다가 이제 뭐 그 BOT 그 ERA도 3.58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양 팀의 선발 투수 밸류 차이는 분명히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기가. 근데 문제는 이 선발 투수 밸류를 떠나서 양팀 타격값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 경기도 양키스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키스가 많은 안타를 때려냈지만 기본적으로 양키스가 바라봤을 때 이 좋은 타격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수치가 치좀에게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 피츠버그가 여전히 지금 망검, 브랜들라우, 그다음 레이놀즈, 발데즈에다가 그다음에 곤잘레스까지 더해진 이 몰아치는 타선, 라이언 오원만 잘 쳐주면 되는데 오늘 하필 이 좌투수가 아니라 우투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라이언 오원의 타격도 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최근까지도 라이언 오원이 분명히 페이스가 타점 생산 능력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게리 콜이 저런 성적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성적이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에 준하는 피칭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국 피츠버그가 득점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점수를 낼 수 있는지가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어제 경기를 휴식을 했기 때문에 양팀 불펜도 정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뭐 양키스 같은 경우도 연투를 했었던 핸드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티밀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새 이제 치빌리라고 있죠.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펜에서 정비가 다 됐어요. 하루 어쩌다 보니 쉬었으니까 오늘 출전이 모두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요새 불펜 관리가 꽤나 잘 돼 있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치 켈러가 조기 강판만 안 당하면 됩니다. 당장의 미치 켈러가 이번 시즌에 이 피안타율적인 부분에서 빠른 공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휩 같은 경우도 당장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적극 활용을 해봅시다. 이 미치켈러의 구종별 수치인데 이게 좀 잘 안 보이겠죠? 흐릿하게. 근데 대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빠른 공 부분에서
이 당장 이 휩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보시면 여기에 이 빠른 공이 헛스윙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실제로 그 XWOBP도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빠른 공 타이밍에 양키스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고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경기도 실제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 켈러도 공략 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게리콜 같은 경우도 지금의 피츠버그 타선의 타격감만 생각하면 공략 당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9.5점이라는 높은 기준점이 괜히 설정된 게 아니에요. 바람까지도 오늘 외야로 불어나가다 보니 이거는 오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라기는 좀 애매하다. 구조적 상황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경기다.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경기가 양키스가 불펜 싸움에서 조금 더 한 점이라도 리드라고 한다면 지난 경기도 보셨겠지만 양키스가 굳혀내죠. 그만큼 불펜에서 그래도 활약상은 필승조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핸드릭, 그 다음에 배드너, 그 다음에 팀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치빌리까지 해가지고 요 4명이 꽤나 잘 버텨주고 있는 양상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경기에서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배드너일 거예요. 이틀 쉬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또 이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따지면은 필승조 중에서는 이제 도발, 배드너,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쓴다면은 블랙번까지 좀 나와야 되는데 블랙번까지 쓸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는 경향이 높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연투를 했었던 핸드릭과 티밀의 그 다음에 이제 치빌리까지는 좀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오버로 더 생각하게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과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어제 비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오늘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딩크레머 대 베넷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발 매치업만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안 좋게 보던 이 딩크레머 오늘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딩크레머 같은 경우 제가 가장 고질적으로 문제시 여기는 분이 뭐였습니까? 이 피홈런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딩크레머의 지금 9이닝당 홈런 허용 개수가 3.12개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번 시즌도 돌아와가지고 너무나도 조금 아쉬운 모습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번 시즌 ERA가 4.15인데 xERA 값도 4.91로 형성이 되면서 지금 수치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딩크레머가 좋은 피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명백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스턴이 지금 분위기를 어제 어쩌면 끊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더블헤더가 되면서 비 때문에 한번 이제 취소가 되면서 한번 정비가 된 게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타선에서만 따지고 보면은 생산성에 있어서는 시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확실히 볼티모어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타일러 오닐부터 시작해갖고 마요도 마찬가지고 워드도 의외로 WRC 플러스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이제 그 선수들인데, 오늘 이제 보스턴의 최근 수치를 보면은 이들의 시즌 성적을 이미 보스턴은 넘어서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스턴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에 임하면서 사실 불펜들이 그렇게 하루 쉬게 했다라는 것은 더욱더 희망적입니다. 특히 이제 연승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 체프먼이 꽤나 무리를 했었죠. 최근에 4경기 치르면서 이제 아마 3등판 했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루 쉬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부하가 좀 풀린 상태에서 경기를 임할 수 있다라는 거. 체프먼 기용은 보스턴의 승리 패턴에 꽤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제 체프먼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은 선발 싸움에서 자완 베넷이 나왔을 때 이제 볼티모어의 타격이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보여줬을 때 그렇게 뛰어난 수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반영을 한다면 오늘도 해볼만하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홈런이에요. 이게 지금 볼티모어가 최근에 좌타자 상대로도 타율 자체가 2할 중반대 성적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홈런만 160, 150 타석 수준에서 이제 거의 11방, 12방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경기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단 제가 그럼에도 이거를 오늘 보스턴이 연승 가능할 거다라고 보게 되는 이유, 그거는 제이크 베넷의 피홈런 억제력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람이 외야로 불어요. 11마일이나 이 경기도 외야로 분단 말이에요. 근데 딩크레머는
9이닝당 피홈런이 3점 이제 아까 전에 3.12개까지 올라가는데 제이크 베넷은 0.51개입니다. 이 수준이 리그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는 수준이고, 물론 표본이 제이크 베넷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손에 꼽는 수준의 이 피장타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 홈런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 두 팀의 행보를 가르게 될 것이다. 왜? 볼티모어가 실제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단기 성적에서 한 150타석가량 정도를 소화하면서 이 OPS가 0.9를 넘어서요. ERA가 타율이 ER 6분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데도 OPS가 0.9가 넘어갔는데 그게 슬러그 때문입니다. 홈런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홈런에 대한 볼티모어의 억제력을 베넷이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냐에 따라서 어차피 바람이 외야로 부는 거는 똑같이 볼티모어 타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활용하게 냅두느냐, 베넷이 이번 시즌 행보로 보여줬던 그 홈런 억제력을 똑같이 보여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경기가 보스턴에게 의외로 쉽게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장타쇼가 될 수 있는 경기예요. 개인적으로는 기준점이 해외 9로 잡힌 게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서 홈런에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보지만 이 제이크 베넷이 보여주고 있는 장타 억제력에 한 표를 또 던져주면서 저는 보스턴 승을 말씀드린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캔자스시티 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오늘 수입전입니다. 캔자스시티가 어제 경기도 똥줄승으로 잡아내면서 타이트한 경기 속에서 계속해서 캔자스시티의 홈에 타격 친화적인 양상을 살리지 못하고 양팀이 언더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경기도 세스루고 대 루프가 나오는데, 오늘은 샌프란시스코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더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시즌의 세스루고의 지표가 너무 다 박살이 났어요. XFIP 같은 경우도 지금 4.49까지 올라가 있고, 뭐 이제 대부분의 지표들이 지금 리그 평균 이하 수준으로 다 꼬라박혀 있습니다. 루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이제 언지를 드렸던 게, 루고의 다양한 변화구가 결국 타자들의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재미를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이 세스 루고가 작년 지표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이제 달라진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그게 뭐냐, 바로 순수 피안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XBA 수준 자체가 이미 상승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세스루고가 자랑할 수 있는 이제 무기들이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당장 세스루고가 이번 시즌도 정말 많은 공을 던지면서 타자들과 승부를 가져가고 그걸로 이제 타이밍 싸움을 걸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는 안타깝게도 이 작년 토탈 기록됐던 피홈런 수준의 거의 유사치 수준까지 피홈런 값도 이미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경기도 아쉬운 부분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오늘 바람이 안으로 불기 때문에 루고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이 루프가 그래도 이제 정상 컨디션에서 공을 던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지난번에 애리조나 원정에서 루프가 이 볼질을 난사를 하면서 개같이 박살났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기가 아니고서 최근에 보시면은 6일자 토론토 경기도 마찬가지였었고, 시애틀 원정에서도 루프는 확실히 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그거를 조금 살려내면 지금 부진했었던 샌프란시스코 타격에도 근소한 우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에는 이 킬레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백이라든지 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JT도 지금 여기 와 있죠. 지금 불안한 선수들이 꽤나 많습니다. 불펜 운영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승리를 확고하게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나, 좀 그렇게는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승 보게 되는 건 선발 밸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뉴욕 매츠의 경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오늘 경기는 꽤나 재밌는 경기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매츠가 영봉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소모값이 이제 있었다라면 필승조 운용을 했다라는 정도인 건데, 오늘 양팀 선발 투수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로건 핸더슨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핸더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평가를 했고 항상 이제 좋은 피칭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얘가 유리몸인 것이 항상 아쉽다. 지난 경기 마이애미전에서도 이제 올라와가지고 결국에 트레이너랑 이제
마운드까지 올라와서 몸 상태 체크를 하는 상황도 보여줬었는데 위태위태합니다. 하지만 마운드에 올라와 있을 때만큼은 핸더슨의 체인지업이 정말 직구랑 로케이션이 터널링이 잘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터널링이 굉장히 잘 돼서 타자들에게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이제 스캇 같은 경우에도 시즌 데뷔를 하면서는 이제 재구난조가 있었고 제가 좀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근데 이 재고가 잡혔죠. 이 재고가 잡히면서 스캇이 실제로 이번 시즌 매츠가 이제 시즌을 포기하면서 트레이드로 매물을 대거 내놓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 선수가 5명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는 투수에선 딱 2명입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찬 스캇과 맥레인 딱 2명 뿐이고 그 다음에 타자에서 소토랑 그 AJ 그리고 한 명 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벤지였을 거예요. 벤지, AJ 그리고 소토 이렇게 3명. 타자 유망주 2명에다가 이제 소토, 슈퍼스타 소토 1명, 그리고 투수 유망주 2명, 제끼는 지키는 걸 매치가 선택을 했고 거기에 포함된 게 바로 이제 스캇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스캇의 지금 이번 시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스위퍼의 위력은 미러키 타자들을 확실히 공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당장 이제 보여지고 있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 미러키가 그러면 정배를 받았는데 승리할 수 있을까 요소까지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보여지는 게 지금 이번 시즌 스캇의 좌타 상대 이제 삼진 퍼센테이지가 30%를 넘어섰고 지금 오늘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좌타자들이 꽤나 분포가 중간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흐름이 꽤나 끊길 수도 있어요. 스캇의 스위퍼가 지금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활약을 하고 있는 수준에서 미러키도 정상적으로 이제 좋은 타격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배당이 역배로 잡혔어요. 7.5에서 언더가 역배로 잡혔는데 이게 8.5 주고 언더 개정해줬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리스크를 안게 되겠지만 언더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미러키 승 언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경기에서 결국 미러키 입장에서도 불펜 운영이 좀 편해집니다. 어제 경기에서 그래도 예상했던 패트릭 운영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맥일의 12 유리배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수틀리면은 만약에 앤더슨이 5이닝 던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랜트 앤더슨이 되기를 또 하죠. 그래서 한 이닝 정도쯤은 그랜트 앤더슨도 버텨줄 수 있다라는 거 요호까지도 뭐 있고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미러키가 갖춰져 있다. 오히려 연투를 해야 되는 미러키의 이제 매치의 필승조 운영이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다만 제가 먼저 언더를 말씀드린 이유는 AJ 민터랑 브로조반이 버티고 있었어요. 매츠가 얘네 둘이가 어제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틀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조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절대 만만하지가 않아요. 특히 AJ 민터가 진짜 존나 빡센데 애틀랜타 있을 때부터 필승조였었죠. 정말 빡센 투수라 가지고 미러키가 오늘 쉬운 경기를 하지는 못하겠다. 7.5점이지만 언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워싱턴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던 경기를 봤던 어제 경기였습니다. 이제 워싱턴이 타격으로 4회에 6대5로 대역전을 만들어냈었는데 그걸 또 지키지를 못해요. 이제 콜로라도가 쿠어스필드를 활용하면서 쿠어스필드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로렌젠이 홈런 2방에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결국 이제 불펜에서 어째 비터가 또 그거를 이제 홈런을 쳐맞아가지고 8회에 결국 재역전을 허용하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불펜이 지금 부상으로 이탈하는 요소들 때문에 자원이 부족해서 뒷심 빠지는 게 제일 워싱턴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다. 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였었던 양키스전도 그렇게 계속 7회에 실점을 해서 역전패를 당했었고 오늘 또 카발리가 결국 이닝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경기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거를 카발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구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던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카발리도 충분히 지금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선수란 걸 최근까지 증명을 하고 있죠. 실제로 지난번 양키스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애틀레틱스 원정에서도 6이닝 2실점하면서 삼진을 무려 9개나 잡아냈었는데
지금 카발리가 오늘도 6이닝을 무조건 버텨줘야 된다라는 이제 첫 번째 숙제가 붙는 게 이 경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해지면 워싱턴의 타격이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리그 1위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타격 데이터에서는 사실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콜로라도가 아니에요. 한 이제 두 단계 아래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콜로라도가 두 단계 아래라도 최하위권 타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격 자체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게 워싱턴이라서 오늘도 쿠어스 필드를 활용할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워싱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됩니다. 오버를 생각하고 싶으면 카발리가 호투를 해버리면 이게 굳혀질 수 있어가지고 오버까지 이제 리스크를 안기는 애매하고요. 당연히 워싱턴 먼저 승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경기가 오늘 베팅할 수 없는 이유가 강수 확률이 25%예요. 근데 이게 경기 시작하고 비가 안 오는데 경기 시작하고 1시간 뒤부터 강수 확률이 꽤나 높아집니다. 2시간 정도 비 소식이 그럼 우천 중단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1시간 동안에 5이닝을 달리지 못하게 되면은 카발리가 뭐 이제 조기강판 나가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불펜 싸움 들어가거든요. 경기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2시간 정도 소나기가 오고 다시 비가 안 오고 경기 안 올 가능성이 꽤나 높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경기가 진행이 됐을 때 카발리의 영향력은 이미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펜 싸움 들어갔을 때 워싱턴이 어제 꼬라지 보셨겠지만 당장 비터도 무너진 상황에 다른 투수 다 믿지 못하고 지금 이제 어제 안 나왔던 투수도 뭐 따지고 보더라도 다른 선수들 뭐 콘넬로라든지 아니면 클랄리크라든지 아니면 코스그로브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지금 불안해요. 이미 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혹시나 소나기가 온다 그 경기 시점이 언제가 되냐에 따라서 경기 대참사가 날 수도 있는 경기라서 절대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 때문에 피해볼 것 같으니까 공개를 해드리자면 이 경기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 멤버십 분들 공개해드리는 그 지표에도 이 경기는 콜로라도승 트리거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시애틀과 신시내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행콕과 브래디 싱어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브래디 싱어를 제가 또 한번 믿어봤었는데 이제 믿음에 좀 보답을 해줬었어요. 이제 싱어가 이번 시즌 통으로 지표를 보면은 xERA도 5.19까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9이닝당 피홈런더 1.96개로 굉장히 높게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모든 지표들이 리그 중하위권 이상으로 이미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좌타자들에게 많이 약해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지금 좌타 상대로 부진한 이 싱어의 성적들이 오늘 이 대거 좌타자들로 도배가 되는 이 시애틀의 타선에 꽤나 불리한 입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에머슨 행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홈에서만큼 안정적인 피칭을 하는 대표적인 투수죠. 이번 시즌 홈에서는 피안 타율이 1할대로 유지가 될 만큼 특히나 원정 대비 홈에서 성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홈에서 ERA도 아직까지 2점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템파베이 원정에서 이제 1.2인간적으로 좀 내려갔던 것이 좀 아쉽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선발로 나왔던 홈에서 토론토 경기 7이닝을 완벽하게 지배하면서 또 제 역할을 다 해줬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신시내티의 타선은 어제 이제 팀의 에이스 투수라고 봐야 되는 체이스 번즈가 나오는 경기에도 4대2로 똥줄승을 할 만큼 이제 타격이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었고 예상했던 대로 루이스 카스티오가 충분히 잘 던져줬죠. 얘는 고점 찾아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어제는 승리는 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 행콕 상대로는 더욱더 그 변화구의 헛스윙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스윙어만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이 경기가 이제 언더 게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시애틀 승이 될 것인지 그거를 논하게 되는 경기가 될 거예요. 근데 시즌 성적으로 볼 때 스윙어가 분명히 부진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여전히 스윙어가 6월달부터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이 최근에 피츠버그 원정에서 대파했던 경기를 제외한 최근 그러니까 7경기 중에서 6경기가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으로 모두 이루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스윙어의 지금 최근에 이제 7월달 경기만 따지고 보더라도 이제 피안타율이 1할 6푼 7리로 3경기 동안에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이 티모바일 파크의 파크 팩터까지 고려하면 더욱더 스윙어가 조금 실점 수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논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티모바일 파크에서 웬만하면 8.5 기준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8.5까지 주면은 더욱이 이번 시즌 통으로 따져봤을 때 시즌 타율이 꼴찌가 어디다? 시애틀
예, 리그 최하위 30위가 시애틀입니다. 팀 타율 꼴찌. 그리고 이제 26위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28위 거예요, 28위. 28위가 신시내티. 로 이제 리그 최하위권 타격 두 팀이 만났는데 8.5점 균점 준다.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른 선택지보다 시애틀 승보다는 당연히 언더가 먼저 선택돼야 되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애틀레틱스의 경기인데 메리 켈리와 점프 경기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려워요. 이게 근데 기준점이 9.5점 주면 또 언더를 안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점프가 최근에 성적이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9위 자체로 제가 바라봤을 때 점프의 공은 나쁘지가 않아요. 실제로 꽤나 괜찮은 편에 속하는 게 점프인데 오히려 메리 켈리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아마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도 어제 결국 그렇게 연장 경기 속에서 또 패배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말았고 이제 분위기가 어제도 언더게임 양상 속에서 후반 가가지고 결국 점수가 나는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애리조나의 불펜진에 지금 문제가 또 보여지는 게 이 톰슨, 시월드가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오늘 애리조나 승을 이미 바라볼 수는 없는 경기예요. 애리조나 정배가 나왔지만 이 불펜에서 지금 당장 이제 믿을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이제 부족해진다라는 거, 이거는 오늘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메리 켈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욱이 더 이 경기는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오버로 좀 고려하게 되는데 9.5점까지 과연 이 경기가 점수가 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도 제가 눈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10연패 박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연패를 끊고 나서도 계속해서 타격에 있어서 한번 그때 워싱턴 상대로 15대 3이었나요? 그때 대승했던 경기, 워싱턴이 대졌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타격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 있고, 그 부분을 오늘 경기도 메리 켈리가 조금만 활용한다면 최근에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켈리가. 그거를 살리면은 9.5점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경기는 배팅 비추천입니다. 경기가 켈리가 무너지면 그냥 손쉽게 그냥 애틀레틱스가 그냥 오히려 역배가 쉽게 나는 경기 양상이 될 수도 있어서 켈리의 손에 모든 게 달렸지 않나. 근데 이 메리 켈리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최근 성적이 좀 괜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켈리의 부분이라면은 볼넷도 수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점 수준 자체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이제 괜찮게 보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빠른 공에 대해서 힘이 좀 빠져 있는 듯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특히 포신 페스티벌이 계속해서 공략당하는 수치가 오늘도 애틀레틱스가 대놓고 그냥 이제 쪼아가지고 노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좀 추천은 드리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저스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입전입니다. LA 인저스가 또 이제 기세를 잡고 가게 되었는데 어제도 5대1로 승리를 하면서 사실 9.5점의 기준점이 말이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제 우레나가 그렇게 피칭에 힘이 있는데 어제 오버가 나나 싶었습니다. 맞죠? 근데 1회에 5점을 그렇게 대거 뽑아놓고 나서 경기를 이제 폭파시킨 양상이 되어버린 리브레토어 상대로. 그런데도 이제 그게 굳어버려요. 2회부터 8회까지 단 한 점도 못 냅니다, LA 인저스가.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디트머스 대 두빈스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양상 속에 이제 좌투수가 나온다라는 건 세인트루이스에게도 어떻게 보면 또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디트머스가 호투를 못할 가능성이 꽤나 생깁니다. 실제 최근까지도 세인트루이스가 경기를 펼치면서 이 좌투수 상대로 타율이 이제 2할 6푼대 수준에서 형성이 되면서 OPS 0.8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타석 표본에서 꽤나 세인트루이스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최근까지도 보여줘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두빈스를 꺼내가지고 그럼 버틸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는 경기인 거죠. 이제 두빈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그 LA 인저스랑 타격 수치를 조금 상성이랑 해가지고 구종별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국 두빈스가 이제 자신있게 내비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체인지업과 함께 슬라이더 커브를 섞어 쓰는 까다로운 이제 로켓
로케이션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브레이킹볼의 LA 엔젤스가 꽤나 강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LA 엔젤스 타선이 이 두빈스의 브레이킹볼에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게 되는 것 같고, 이 불펜에서 결국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이 최근에 계속해서 누구를 써도 조금 불안한 양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오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A 엔젤스도 지금 고질적인 이번 시즌 문제가 결국에는 이 불펜이거든요. 불펜.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도 당장에 조금 안타깝겠지만 이제 디트머스도 일부 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LA 엔젤스가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실점 수준에 따라 경기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바람이 또 외야로 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오버 보게 된다. 어제랑 그제 경기 양상과는 다르게 오버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요건 세코니 대 오버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어제 2대2로 추격을 당하면서 경기가 좀 어려워지나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타격 응집력이 한 방에 터지면서 이제 6회 7회 점수 벌린 거를 5대2로 굳혀내는데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사실 오늘도 이제 경기 임함에 있어서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경기라면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로키오가 실제로 지금 4번 타자 기용이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타자라는 거를 타격감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제도 로키오가 2번 타자 출전이 됐지만 멀티히트에 1타점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로키오가 그 2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던 나머지 두 번의 타석에서도 이 타격감 자체가 굉장히 매서워요. 이 당겨 치는 타격이 파울 타구가 나오긴 했지만 그 타구가 라이너성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걸 타격감으로 증명하면서 결국 두 번의 안타까지도 형성을 해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었지만 이 델라우터와 이 로키오 얘네 두 대 활약이 지금 굉장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중심 타선에서 무게감이 지금 클리블랜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최근에 7승 3패라는 성적으로 나름 성적을 또 끌어올려주고 있고, 괜찮은 피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점 수준이 최근 7월 2경기에서 오버가 괜찮았었죠.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의외로 좀 공략당할 가능성을 좀 더 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경기가 좀 이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기준점 자체가 이게 잠시만요. 기준점 자체가 지금 7.5점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5점이 이게 수입전으로서 7.5점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버를 본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는 게, 이게 불펜 운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두 번의 경기를 승리로 잡아내면서 일단은 암스트롱이 이제 연투를 했죠. 암스트롱이 연투를 하고, 그 다음에 게디스 스미스 나와서 게디스가 멀티이닝 던졌고, 홀더맨이 좀 짧게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출전하게 될 선수가 좀 유력해지는 게, 이제는 페스타가 분명히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윌 디온 같은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홀더맨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마무리 투수 스미스를 제외하고 당장 이제 오늘 경기에서 홀더맨이랑 암스트롱은 아웃이라고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럼 남아있는 투수 중에서 투수가 이제 등판이 좀 유력해지는 게 페스타 운영이 거의 유력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클리블랜드 운영이 불펜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도 고우석 이제 마이너 내려갔죠, 다시. 그리고 낸스 못 나오고 파레데스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투수 중 마무리 투수 고메즈를 제외하고는 결국 지금 이제 어제 나왔던 투수들이 아니고서는 아담스와 모리스, 그 다음에 펀더벙크 이렇게 나오는데, 펀더벙크 나오면 재앙입니다. 이 좌투 자원 중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펀더벙크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오는데 이게 더 좋게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7.5점 기준에서는 오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LA 다저스 경기인데, 요거는 어제 이제 비 때문에 지연 시작됐지만, 이제 시작돼서 이제 개꿀달이 됐죠. 개 언더게임. 다저스가 어제 트리거도, 다저스 트리거. 어제 방송 전에 라이브 보신 분들, 나의 앱 찾아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렸던 트리거가 추가로 이제 좀 알려드렸는데, 다저스 승을 알려드렸어요. 네, 다저스 승 트리거대로 승리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언더게임. 여지없이 이제 언더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에런 놀라 대 에릭 라우어, 이 선발들이 꽤나 약해지는데, 이거는 그냥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라는 안 돼요. 놀라도 대표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저 데비드 피더슨 어제 나쁘지 않게 던졌어요. 잘 던졌어요. 다 분명히 잘 던졌는데, 경기가 디트로이트가 1회에 발데스가 강판당하면서 개 털리는 그림이 돼가지고 그냥 디트로이트가 경기를 포기한 수준의 경기가 돼버려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레아 오늘 나오는데 레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놀라 갱생 안 됩니다. 갱생 불가능의 구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저스 타선이 당장 어제도 그렇게 좀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다음에 1차전에도 결국 경기를 패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후반 추격이 이루어지긴 결국 패배를 했고, 아쉬운 흐름에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놀라랑 이제 라우어가 비교되어도 놀라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에런 놀라는 이번 시즌에 진짜 얘도 갱생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놀라가 조금만 더 잘해주면은, 조금만 더 그 너클 커브가 잘 먹혀주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이번 아직까지도 너클 커브가 현역급이라고 봐야 되긴 해요. 여전히 이제 에런 놀라의 너클 커브가 휘 퍼센티지만 따지면 40%가 넘어갑니다. 삼진율도 38%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놀라의 커브가 괜찮은 건 맞는데, 직구가 그만큼 받쳐주질 못하면서 커브가 더 날카로워야지 직구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커브만 던지게 되니까는 타자들은 뭐다? 커브 안 치고 씨발 그냥 직구만 노리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개그치 쳐맞고 있죠. 그래서 지금 놀라가 이번 시즌에, 라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 피홈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경기예요. 이게 양 선발 투수들이 모두 이제 9인당 홈런 개수도 이미 2가 넘어가고 있고, 상황상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하필 또 이제 만나게 된 게 또 좌투수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어제 올레스키 공을 또 봐버렸다 보니까, 뭐 9위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또 아쉬운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이거는 뭐 LA 다저스 승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다저스 입장에서도 오늘 이제 쓸 수 있는 불펜 자원은 뭐 이미 가득 차 있는 경기고, 필라델피아가 알바라도가 못 나오게 될 걸로 확정이 난 상황에서 남아있는 이제 좌투 자원은 메이자밖에 없는 경기이고, 그러면 이제 좌타자들 계속 이제 상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불펜 운영에서도 이미 꼬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이 다저스가 좀 불리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필라델피아가 불리하다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더블헤더 2차전 경기 제끼입니다. 어차피 구매 못해요. 그 다음 경기 토론토와 템파베이 경기인데, 오늘 스펜서 마일스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피셔 오프너 선발 투수로 이제 공표가 나 있는 이 경기예요.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는 그리핀 잭스 나오죠. 어제 주력 한 경기로 뽑아드렸던 경기가 결국 템파베이 승이었었는데, 템파베이가 대승을 또 기록했습니다. 9회 또 쥐어짜내기 하면서 무려 21개의 안타를 때려냈고 12대2라는 스코어로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펜서 마일스를 상대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스펜서 마일스가 제구가 탄탄한 선수라서 볼넷의 요행을 바랄 수가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잭스가 최근에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토론토 타선이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구종에 있습니다. 구종에 이 잭스가 던지는 구종의 힘이 토론토를 또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이거 지금 이제 트리거는 오늘 멤버십 분들 오전에 한번 최신화를 해드릴 거라서 또 하나 공개만 하자면, 약간 비 오는 경기였으니까 오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좀 반영시킬 수 있는 트리거로 말씀드리면, 토론토 승 트리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 경기가
문제는 당장 이걸 토론토 승을 바라보기에 잭스의 구종이 좀 빡세요. 뭐냐면 스위퍼랑 체인지업인데 특히 이 체인지업의 구속이 무려 91마일이나 나옵니다. 이 잭스의 체인지업이 이 고속 체인지업에 토론토 타자들이 좀 약해요. 이 고속 체인지업을 던진 타자 투수들이 꽤나 몇 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샌디 알칸타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이애미 투수들인데 유리 페레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생각나는 이름이 별로 없네. 뭐 디그롬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누구 있냐? 아무튼 고속 체인지업 89마일 이상의 고속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토론토 타자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아쉽죠. 잭스 같은 경우도 이 체인지업 스윕 퍼센티지는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42%로 탑5 안에 드는 수준의 형성이 되고 있는 체인지업을 던지기 때문에 그 이제 이 체인지업에 결국 당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잭스가 실제로 이번 시즌에 xERA 값도 벌써 5점대까지 형성이 되고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 홈런도 꽤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당장 지금 지난 경기에 이제 보스턴 상대로 개털렸던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까지도 크게 무너졌던 경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토론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타격 수치 자체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죠. 토론토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최근 이제 한 10경기 정도 동안에 팀 타율이 2할 3푼 8리 수준에서 OPS가 0.66대까지 떨어진 토론토의 타선을 상대로 당장 지금 잭스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체인지업의 무브먼트 하나 정도면은 장타 없이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값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템파베이가 오늘 불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잭스가 이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5이닝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로이 크루프트가 빠집니다. 로이 크루프트가 빠진다가 확정이 나 있고 뭐 이틀 쉬었기 때문에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데 빠지는 게 확정이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제 쉬었던 레규미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킴브럴 어제 던졌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러고 이제 연투한 투수가 없고 어제 쉬었던 베이커 그 다음에 켈리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오늘 캠파비의 불펜 운영이 꽤나 깔끔해져요. 그래서 토론토도 당연히 이제 오늘 경기에 임함에 있어서 이제 로저스 이틀 쉬었기 때문에 3일 쉬었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로 나온다고 봐야 되고 호프먼도 마찬가지고 발렌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쓸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거라서 후반까지 갔을 때 점수 나는 게 꽤나 타이트할 것이다. 보게 돼서 템파베이 승 보면서도 트리거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결국 마일스와 잭스가 잘 던지는 건 사실 될 수 있지만 마일스가 재고난조 없이 버텨주는 그림이 돼버리면 이게 어차피 피셔 오프너 쓰고 나면 마일스 5인 넣으면 6회까지 운영이 될 거고 그러면 호프먼, 로저스, 발렌드로 불펜 운영해서 토론토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싸움으로 걸어갈 수 있다 생각은 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토론토 승 트리거 그래 뭐 나오는 것까지 이해는 되겠거니와 해서 이 경기 배팅에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 경기는 이제 끝까지 불펜 싸움까지 봐야 되면은 언더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이제 템파베이 승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토론토 승 트리거와 함께 불펜 운영이 어쩔 수 없이 토론토도 좀 빡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팅으로 좀 활용하진 않았다 정도로 좀 말씀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템파베이 승 저는 좀 고려하고 되는 게 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헤더 2차전 경기 요거는 제끼입니다. 선발 매첩이 원래 이제 어제 이 경기였어. 이게 이제 어제 발표했던 경기인데 오늘 2차전 선발 투수로 바뀌었고요. 1차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경기 시브레 거 어제 이거 주력 썼던 경기인데 애틀랜타 승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1회가 문제라고. 1회 이제 그 로페즈라는 선수가 이제 1회 2회 부진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성적이었었고 먼저 실점할 것까지 각오를 했어요. 근데 역전을 만들어냈는데 볼질이 개그치 많아요. 진짜로. 결국 4회 비기닝 그거 어제 마차도 멀티홈을 때렸죠. 이거 진짜로 좀 많이 아쉬웠었고 애틀랜타 타선이 지난 시리즈에 비해서 너무 급격하게 식어버렸어요. 1차전도 결국 이제 점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지 못했고 개언더 게임 됐었는데 어제도 안타 4개 치면서 딱 3점 뽑았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타선이. 오늘도 마틴 페레즈 정도는 버틸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킹을 상대로는 더욱더 타격이 어려울 건 말이에요. 사실 이번 시리즈 내도록 이제 샌디에고 투수들 중에서 제일 센 투수가 지금 나오는 건데 공략이 될지조차가 지금 의문입니다. 어제 그제 타격 보면은 지금 후반기 시작되고 나서 앞선 시리즈에서 이제 경기한 거랑
그리고 지금 경기 이번 시리즈에서 경기한 거 데이터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버려요. 너무 급격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구매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 보면은 언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제 경기 양상 때문에 이 경기가 오늘 투수 운영 자체가 이것도 뒷심 싸움에서 사실 거의 확정 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이제 어제 메이슨 밀러랑 그다음 모레온이랑 그다음에 마스이 그다음에 로드리게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오늘 나오게 될 투수 나올 수 있는 유력한 투수가 이 완디 페랄타 그다음에 이제 나오면 이제 연투하기 필승조 때 모레온 밀러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최근에 타격감 따지고 보면 타격 성적에서는 모레온 밀러를 꺼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샌디에고가. 애틀랜타 같은 경우도 어제 안 나왔었던 리, 이글레시아스, 그 다음에 푸엔테스, 그 다음에 도드 어제 몸풀다 들어갔던 것 같은데 도드까지 해가지고 이제 투입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 싸움에서 누가 리드하냐 싸움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지금 샌디에고가 치고 있는 타격감이 더욱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시리즈에서 적어도. 그래서 이 경기가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방송 이제 미리 분석했었던 경기들 중에 한 경기를 제외하고 지금 이 경기를 오늘 평점 6.5점 주면서 전체 15경기 중에서 가장 두 번째로 낮은 이제 점수를 준 경기가 이 경기예요. 일단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보는데 그래서 애틀랜타 분명히 터져야 돼요. 타격감 자체만 이번 시즌 시리즈 성적이랑 이번 시리즈 성적 제외하고 후반기 전체 성적 보더라도 그리고 시즌 성적을 보더라도 홈에서 승률 보더라도 홈에서 평균 득점 수준을 보더라도 이번 시즌 행보를 보면은 애틀랜타 이거 4.5, 4.7점 정도 내야 되거든요. 이 경기에서. 근데 그 이상도 낼 수 있는 수치가 되는데 이게 리드만 샌디에고에게 뺏기지 않고 리드만 잡고 가면 오늘 모레온이랑 그 다음에 저 메이슨 밀러가 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까지 더 쥐어짤 수도 있는 경기예요. 이게 애틀랜타가 이기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근데 제가 오늘 경기에 손을 들어주는 건 이번 시리즈에서 애틀랜타가 명백하게 식어있다는 타격 데이터를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라도 이 경기는 이제 언더를 좀 생각하게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왜 점수를 낮게 줬냐? 어차피 또 바람은 외야로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틀랜타도 장타력을 과시한 팀이고 샌디에고도 어제 경기에 그렇게 홈런 쇼를 좀 해버렸죠. 이제 그런 거 반영을 생각하면 이제 구매하기가 좀 이제 거부감이 많이 드는 경기가 돼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오늘 알렉산더 선발 나와 있고요. 이제 오프너 쓰고 이제 칼칸틀로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앤서니 케이 나오는데 요거는 오늘 하나 다른 것도 공개를 하자면 이것도 유료 자료입니다. 유료 자료인데 이제 이제 그 액션 그 네트워크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활약을 하고 있는 그 패널이 있어요. 그런 이제 활약하는 전문 패널이 있는데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말하고 있는 건 이제 화이트삭스 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또한 타격을 생각하면 어제 같은 그런 영봉패 상황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오버를 본다라고 말씀드린다.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좌투수 K가 나오는데 텍사스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좌투수 상대로 너무 잘 치고 있어요. 근 한 3주 가량 동안 기록된 수치임에도 3할이 훨씬 넘어가고 있고 지난 6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한 2주 동안이었나? 그때는 좌투수 상대 팀 타율이 3할 8푼까지 올라갔습니다. 텍사스가. 근데 지금 이번 시즌 뿐만이 아니라 원래라면은 이제 에반 카터가 좌투 상대로 너무 못 쳤었는데 최근까지도 기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좌투 상대로. 기용 됐을 때는 6타수 4만타로 타격 성적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랭포드, 니모, 조시영, 그 다음에 듀란 디아즈, 로페즈, 그 다음에 포스큐 얘까지 해가지고 전부 지금 좌투 상대로 의외로 공략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가 실제로 지금 이번 시즌에 좌타자들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만 이 텍사스의 라인업이 좌타 비중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타자들을 상대로는 K가 또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번에 그게 크리스셀 상대로 못 친 것 때문에 타율이 떨어진 게 3할 2푼 수준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할 5푼, 3할 6푼, 8리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크리스 세일 상대로 무너지고도 이 최근 데이터가 3할 2푼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토 상대로 대응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자체를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칼 퀀트릴도 오늘 화이트삭스는 좀 공략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의 잠재력을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경기라서 오버 말씀드립니다만, 이 경기도 배팅으로 고려하기에 명백한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그런 뭐 저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맞추는 건 아니지만 나름 얘도 이제 지 커리어 커리어를 자랑하면서 말하는 게 이제 17년차 전문 패널로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아저씨거든요. 이제 제릴로라는 선수, 제린요라는 아저씨인데, 그래도 지 나름대로 이번 시즌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은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믿겠어요. 얘가 최근에 30일 동안 제가 안 믿는 이유입니다. 얘가 최근 30일 동안에 총 250번 정도 픽을 냈는데 110승 134패입니다. 네,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드려봅니다만 저는 일단 오버 본다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컵스. 요거는 이제 어제 디트로이트 승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픽을 썼는데 실제로 1회부터 개 털렸습니다. 그냥 피크로 함스트로의 3루타 이후에 개그치 흔들리면서 그냥 1회 조기 연판 당했고, 그리고 경기는 그냥 뭐 쳐다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개박살나는 경기로 그냥 무난하게 끝나버렸죠. 그래서 11대2로 경기가 중간중간에 추가 점수까지 나면서 그냥 터졌는데, 오늘은 콜린 레아 나옵니다. 바람은 10마일 안으로 불고 콜린 레아 나온다? 이러면은 뭐 저는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이거는 오버 봅니다. 바람이 안으로 부는 경기에서 언더 게임이 실제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마나가 경기도 실제로 이제 바람이 안으로 불었음에도 개오버 게임 나서 컵스는 타격으로 털었어요. 오늘도 몬테로를 공략할 가능성은 이미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콜린 레아가 실점하는 수준이 분명히 추가 실점을 더해줄 거라고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타이온, 콜린 레아, 그 다음에 데이비 피터슨 전부 갱생 불가 투수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경기는 오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레아는 지금 이번 시즌 이 정도까지 해주는 것도 진짜 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컵스가 승리를 한다면 타격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분석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 신념이 말해주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본 야구도 저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레아가 지금 이번 시즌 보여주고 뭐 XERA도 이미 뭐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XERA도 5.44까지 이미 올라가 있고, 뭐 대부분의 수치들 따지고 보더라도 리그 이제 4위 70% 수준 이하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정상화 유지되고 있는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값이 이제 KBB 퍼센테이지 수치 정도를 제외하고는 메이저리그 평균 이하로 이미 다 떨어져 있는 기록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도 오늘은 공략을 좀 해야 된다. 홈런이 없을지언정. 그래서 오버 본다. 7.5점은 기준 좀 낮은 것 같아요. 너무 바람 때문에 기준 좀 낮게 준 케이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오늘도 55분 떠들 것 같은데 빨리 할게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휴스턴 대 마이애미. 오늘 나름 빅매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램바트 대 샌디 알칸타라 매치로 선발 투수들이 꽤나 빵빵해요.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는 마이애미가 충분히 이겨볼 만하다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어제 경기에서 휴스턴이 5대3으로 이기는 과정에서 이제 점수 내는 구성 자체를 우리가 좀 따지고 보면은, 이제 휴스턴이 보통 이제 컨디션이 한창 좋을 때 이기는 그림으로 그려지긴 했어요. 파레데스와 요르단 알바레즈가 치는 경기였었죠. 이게 휴스턴이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을 딱 그리기 좋게 딱 이루어지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기본적으로 지금 휴스턴이 쳤던 이 타구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늘 나오는 샌디 알칸타라는 더욱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기록이 됐었던 휴스턴의 이제 홈런 타구들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누구였냐? 이제 페냐였죠? 페냐가 때렸던 홈런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퍼였습니다. 스위퍼. 그리고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타구들 자체가 오늘 이제 샌디 알칸타라를 상대하려면 체인지업을 공략을 해야 돼요. 체인지업을. 근데 이 체인지업 자체에서
당장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수준의 휴스턴 타자들에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한 명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지 아마 아라베자나 파레데스였을 거야. 둘 중 한 명이 맞죠? 파레데스일 건데 파레데스가 때려냈던 것도 결국 스위퍼였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킹 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알칸타라를 상대함에 있어서는 그 91마일에서 89마일에 오가는 그 체인지업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체인지업의 대응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알칸타라가 호투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근데 램바트가 버텨줄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램바트는 기대주죠. 기대주. 어제 AJ 블루바우와 소사만을 쓰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던 휴스턴이었었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휴스턴이 쓸 수 있는 불펜들은 확실해지죠. 델로산토스, 오커트 그리고 아브레이유 이렇게가 딱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투수로 정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아브레이유의 성적이 조금 빠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델로산토스도 조금 흔들리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휴스턴이 지킬 수 있을지를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거 휴스턴 정배승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애미가 지난번에 미러키 전에 흔들렸었던 결국 3런 맞고 패전 쳐먹었었던 우리의 이제 페어뱅크스 이 미친 새끼가 한 명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깁슨과 그 다음에 지금 마이애미의 기둥입니다. 기둥 지금 이제 피더슨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우처도 여전히 그래도 던져야 될 거고 얘네들 이제 쓰고 경기를 하면 알칸타라 뒤는 분명히 받쳐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경기가 요거는 이제 좀 마이애미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페어뱅크스가 그 볼질하다 안타 쳐맞고 볼질하고 콘트레라스에게 3런 맞고 졌죠. 이제 그 친구인데 아무튼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뭐 오늘 구매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언더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8.5점은 양팀 선발 투수들 대비 좀 높게 나왔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다들 좀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은 풀배팅 때렸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고요. 연패를 좀 끊는 적어도 이제 주력 조합이라도 확실하게 좀 들어오는 경기 날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못 먹을지언정 물론 먹으려고 분석을 했고 먹으려고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더블헤더 경기들도 있고 새벽부터 경기에서 좀 오늘 잠 못 잔 날인데 재밌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더 많은 도움 필요하시면 멤버십 혜택 읽어보신 다음 멤버십도 가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